이 제목을 제가 잡을 때 좀 늘 제목 얘기를 하면서 장난 삼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문경시대에 일어난 5초7국의 반란이라고, 해필은 주제를 갖다 반란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에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잡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보통 이제 한국사 하면은 그 이제 뭐 이제 고조선 시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왕조 세 개만 외우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이 왕조가 어떻게 많은지, 학교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보면 그 왕조가 어떻게 많은지 도대체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왜다가 볼륨을 못 봅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국사 하면 아이고 나 그거 외기 싫어, 왕조 이름만 외기도 힘든데 그걸 내가 왜 해?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왕조,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게 왕조 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서너 번밖에 안 나타났는데 중국에는 저렇게 정말 조금 이따 도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나타났느냐? 그게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아마 이러한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참다 못해 일어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억울한 사람이 이제 많으면은 참을 때까지 참죠. 참을 때까지 참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니? 우리 한번 일어나자.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반란이 아니겠는가. 반란 일으키는 사람 치고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난 건 적어도 이제 말하자면 억울한 사람이 많은 시대, 그런 시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왕조가 그 권력을 갖다 독점하고, 우리가 역사에서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권력을 말하면 만드는 것은,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은 그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이 이제 권력과 대중과의 관계, 이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배가 가는데 순탄하게 이렇게 세 번밖에 안 넘어가고 바꿨는데 중국에는 수없이 이게 배가 뒤집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배가 안 뒤집힌 그거 뒤집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왕조가 새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면 전의 왕조는 무너져 갔지만 새로운 왕조는 성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반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패하면 그냥 반란으로 그치는 거고, 성공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하여간 태조가 된다든지 무슨 건국의 시조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데, 무엇이 똑같은 억울하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시키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가, 이거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반란이 자주 일어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초등학교식 질문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얼뜬 생각하면은 반란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죠? 반란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좋아? 사회가 혼란스고 언젠가는 그 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단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말하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좀 이제 본 겁니다. 그것이 결론 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책을 하고, 자,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그 후한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대부분이 무장을 해서 정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서
반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반란이다. 이게 배반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제 말하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요. 무력이 중심, 군대가 중심일 경우에 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가 변란을 일으켰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런 맨 처음에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들고 일어나다 보면 몽둥이 들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삽 들다가 그다음에 뭐 꼬챙이 들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러한 민변도 민간인 중심이 돼서 변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이제 말하면 지금 중국에서 조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반이라는 말은 말하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반기를 드는 거죠. 반기를 드는 건데 그 현행 지도자에 대해서 그래서 모반, 반란을 꾀한다 이렇게 해서 조반이었는데, 그런데 이 조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국 이제 말하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만들어져 가지고 쭉 나와서 조반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느 경우에 썼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의미에선 현재 말하면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가 있이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혁명이라는 말로 말하면 바꿔 쓸 수 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만 쭉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해오고, 반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고 중국에서 보면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혁명이라고 하는 건 좋은 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좋은 쪽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해석하더라. 그러한 얘기가 더불어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충성심, 애국심 갖지 말라 그러면 제가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왕조사에서 또는 역사에서 얘기하는 충성심이라든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 역사적 발전을 갖다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역사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애국은 좋고 반란은 나쁘다든지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든지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란이라고 과거에 이름을 붙였든, 또는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든, 또는 애국이라고 붙였든, 또는 뭐 충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든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역사를 보는 시각으로서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얘기, 이거 뭐 빨리빨리 넘어가도 좋고요. 중국에서 우리 고조선 시대, 여기에서 한나라 시대 이 세 개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렇게 많은 왕조가 바뀝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통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반란이 2년에 한 번씩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슨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까지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반란이 이제 중국사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반란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나는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영역이 대단히 넓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990만 평방킬로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청대에 있어서의 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만은,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말하면 영역이 큽니다. 영역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왕조가 자주 바뀌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전체를 통괄하지 못하고 지방에 많은 말하면 권력 이제 지방 이제 분열시기가 많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한국사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권력을 담당하는 종족이랄까 그러한 계층이랄까 이런 것이 대단히 다양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결론으로 내려서 정권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반란이 빈번하다고 이제 결론 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단히 혼란스럽다. 참 혼란스럽다. 거기 겁나서 못 가 살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단히 역사가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저도 이제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우리나라가 말하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에 상당히 일정한 기간의 혼란을 뛰어넘고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비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6.25라고 하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저 괴롭고, 저도 이제 6.25 때 파편을 좀 맞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그 6.25가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참 많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뛰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단계를 우리가 거치면서 그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 혼란스러운데 혼란 기간을 거치면서 한 단계씩 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중국의 왕조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 혼란스럽다, 부정적인 것만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건 자기가 이해하겠다. 허나 대신 역동적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고, 자, 그냥 대강 이제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를 갖다 그냥 어떤 사람이 표로다 정해놨길래 제가 그냥 좀 따왔습니다. 자, 이제 물론 상탕, 그죠? 하나라 없애고 이제 탕림금이, 그다음에 주무왕이 은나라 정벌 한 거 있죠? 그다음에 서주 시대에 폭동이 있었죠? 그다음에 진나라에 이게 진시황이 통일했을 때 진승호왕이 이제 반란 일으키고, 그다음에 유광과 항우가 기병을, 여기서 빨간 글씨는 뭐고 까만 글씨는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빨간 글씨는 반란을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나중에 왕조를 창건한 사람들인 경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공자님과 맹자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맹자님한테 어떤 제나라 선왕이 물었죠. 선생님 좀 묻겠습니다. 뭘 묻겠느냐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선생님, 은나라의 이제 탕임금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혁명하기 전에는 하나라의 신하가 아니었겠습니까? 또 주나라 무왕이 혁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혁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은나라 주임금의 신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제 맹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을 쳐도 된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고, 그다음에 그럼 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탕림금이나 무슨 그다음에 이제 무왕이나 뭐 이 선인으로 불려지는 이분들을 갖다가 말하면 뭐라 그래요? 반란분자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때 맹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는
나는 일부 한 지하비인 탕인과 이제 걸과 줄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지 임금을 쳤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이렇게 슬쩍 넘어갔습니다. 말을 참 잘한 거죠. 말을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말하자면 그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혁명의 가능성을 갖다 두기 때문에 맹자의 이론을 갖다 혁명론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서 빨갛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유방이나 항우가 진나라 때 일어났을 때 진시황이 죽고 이제 이세 황제가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난 것은 물론 진승과 오광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하니까 확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진나라 2세 황제가 존재할 때 군대를 갖다가 일으키고 한 것은 진나라 법에 의하면 반란이잖아요. 그 반란 아닙니까? 반란인데 그것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나라 물론 저기 유방이 승리해서 항우제에서 이제 한나라 이제 한 고조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니까 중국사를 갖다 이게 똑같은 상황도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이제 지금 오늘 주제로 잡은 5처7국의 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뭐예요? 까만 걸로 썼으니까 역시 실패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거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한이 망하고 후한의 유수가 기병했을 때 이것도 역시 성공한 거죠. 유수는 적어도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조조라든가 선권의 유비라든가, 그 다음에 진나라 세운 사마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송제양진의 그 이제 남조에서 역시 송제양진, 이렇게 진패선까지. 그 다음에 수양제. 그 다음에 당나라 이연. 뭐 당 고조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굉장한 건데 사실은 수나라 말기에 양제 시절에 양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열왕조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원말에 있어서 주원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의 혁명까지 내려와서 손문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결과론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의 기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건 참 승리한 사람의 기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들립니다. 그래, 역사는 지멋대로 기록하는 거야. 그러지만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것은 왕조를 세워도 적어도 2대, 3대 이렇게 적어도 왕조가 말하면 계속되어 이어갔다고 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에 일어났다가 황제 잠깐 하다가 한 100일 그만둔 사람, 중국 역사에 100일 그만둔 사람은 꽤 있어요. 그건 반란으로 취급하지 그 후에 이제 왕조로 이제 취급하지 않죠. 그 실패한 군사색으로 영역을 넓혔는데 후속 조치가 별로 없었다. 이제 근데 차이는 뭐냐? 군사를 실패한 반란이든지 성공한 반란이든지 뭐냐 하면 군사를 일으켜서 무력을 가지고 적어도 현행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웠다고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실패한 데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동일하게 출발되죠. 뭐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으면 반란이라는 말까지 들어가지 않죠. 반란이라는 말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잡혀서 가서 죽는 거죠. 뭐. 범죄자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그 군대까지 일으키지 못할 정도면 범죄자가 잡혀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힘을 세워서 군대를 가지고 갔을 때 이게 반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란은 무력 행사에서 출발된다. 근데 이 반란이 일으키는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난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저 권력을 잡았다고 지멋대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억울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데서 출발되는 것은 또 같습니다. 그것은 반란이 일으켰든지 성공을 했든지 그건 상관이 출발은 같다. 그럼 반란이나 성공한 거나 다 똑같은데 어떤 것이 성공으로 만들고 어떤 것이 말하자면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오늘 이제 제가 갖는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5초7국의 반란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한시대의 경제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경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중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는 중국사에서 가장 말하면 잘 다스려지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문경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와 경제 시대의 잘 다스려진 때를 문경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경지치라고 우리가 역사에선 배우지만은 전한 경제 때에 5초7국의 난이라고 아주 굉장한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5초 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지도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된 부분이 이게 한 나라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지명이고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 동쪽은 이것은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군국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후들을 갖다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봉건과 이제 군현제냐 봉건제냐 한 문제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쪽까지 다스릴 만한 통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자, 그렇게 보는데 이쪽에 장안이 여기 있고, 그런데 오나라는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오나라. 그리고 이쪽에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이제 요 나라들이 이제 모두 말하면 적인데 이제 앞으로 요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5초7국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나라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빨간 거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7나라입니다. 이게 5, 초, 교서, 교동, 그 다음에 제남, 조, 이렇게 해서 이제 치천까지 해서 7나라가 그러니까 이 황하의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 몇 나라를 빼놓고 이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서 이 장안으로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간 것이 이 5초7국의 난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자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이제 문화지리를 갖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X자로 이제 나눠 놓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제 지리적 상황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거기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제 서와 동과의 대립 관계를 갖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5초7국의 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쪽과 이쪽에 물론 이쪽에서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단결해서 완전 무너졌죠. 그래 이제 이것의 동서 대립 관계가 또 역시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경제 때, 이 한나라 경제 때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분홍색으로 칠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 말하면 한나라 경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말하면 제후국입니다. 7나라가. 딱,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한나라 문제의 아들 경제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자, 그 조금 이따 이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5초7국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문제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 자성감 보면은 뭐다 하냐면 진나라가 이제 돈 문제. 이게 경제 문제가 오늘날도 사람 사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나라가 반량전을 썼는데 이게 그 돈이 너무 무겁다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협전이라는 건 아주 그 이제 나무 이파리 같이 가벼운 그 이제 돈을 만들어 썼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요. 뭐가 있냐면 돈이 너무 가볍고 저기 하다 보니까 쌀 한 석이 만전까지 가는 그런 그 폭등세가 납니다. 돈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수전을 졌다. 그리고 문제가 가장 커다랗게 한 것이 뭐냐면 이 돈을 갖다가 만드는 걸 주전이거든요. 옛날에는 동전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만드는 걸 도라고 그래요. 도둑질한다. 도주전. 근데 도주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말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만드는 것을 갖다 금지하는 명령이 도주전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령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애버렸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까지 이제 하면 그 하나는 가장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그 옆에 이 가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희.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양나라 자기 동생 그 이제 경제의 동생이 이제 제후인 나라가 양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직책을 이 사람이 뭐라 하면 돈 만드는 거는 국가가 황제가 말하면 관장해야 되는 건데 그걸 백성들로 하여금 멋대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그 권력을 갖다 임금과 백성이 나누어 갖겠다는 얘기다. 그러니 이건 절대로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도주전령을 갖다가 이제 없애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전령을 없앴습니다. 이제 왜 없앴을까 정치적으로 이제 그건 아마도 주전령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가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압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 경제가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도 요 얘기를 하면 경제는 이때 말이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가 역사에서 얘기하는 걸 갖다 모두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문경지치라고 해서 문제와 경제 때에 참 잘 다스려지던 시대라고 우리가 봤는데 잘 다스려진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황제가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강력하게 행사할 수 없었던 시기.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임금 나한테 간섭 안 해. 뭐 내가 자유스럽게 농사짓고 밥 먹고 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것이 아마 문제와 경제 시절에 말하면 문경지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돈 모양입니다. 이게 반량전이고 이것이 협전입니다. 이게 여기 뭐 상당히 이제 두께가 0.07 밀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얇죠.
중량은 0.7g 뭐 이렇게 돼서 적어도 이 반량전하고 이렇게 협전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이 그림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문제 얘기를 다시 이제 문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유방의 아들이긴 합니다. 유방 한나라 이제 고조의 아들이긴 한데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서자입니다. 이제 여태후의 아들이 혜제거든요. 혜제가 죽었어요. 혜제도 자기 엄마 때문에 죽었는지 이제 그런 거 그 에피소드 많죠. 그런데 여태후가 권력을 잡고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 유방 대신에. 그러다가 여태후가 죽었습니다. 죽고 났으니까 이제 그때에 말하면 중앙정부, 한나라 중앙정부에 있던 그런 높은 관리들이 재상과 말하면 군권을 주는데 이 여씨가 왕조를 갖다 탈취할 것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씨가 여후에 그때 이제 제후왕을 임명한 것이 아마 유씨 가운데 왕 노릇하는 7명인가 되고 그때 그리고 여씨 여태후가 자기의 그 친정 이제 오라버니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조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조카들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3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여태후가 죽자마자 저 여씨들이 유씨 왕조를 갖다 탈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적어도 내세운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씨 왕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때 여태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열몇 살의 소제라고 하는 사람, 유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또 하나 여태후가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건데 그 당시에 현재 기록에 보면 이것은 유씨가 아니다. 뭐냐면 혜제가 애를 낳아서 그 아들이 아니고 없어서 일반인이 나온 걸 갖다 여태후가 밖에 나가서 길러서 그 엄마를 죽이고 그것은 혜제의 아들로 해서 길렀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제 어릴 소자 소제가 혜제 다음에 명목상으로 황제가 있는 겁니다. 권력은 여태후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태후가 세웠던 소제가 현재 황제로서 명목상으로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다 황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반란입니까? 아닙니까? 반란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유방을 갖다가 이제 유방이 아니라 유항 문제를 갖다 문제는 어디에 왕으로 있으면 대왕 이쪽에 대에 가서 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후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말하면 황제를 시킵니다. 그 과정. 그래서 사실은 이때에 하고 그다음에 이때 여태후가 죽자마자 이 중앙 권력에서는 누가 뒤이어서 황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서로 관심을 가져요. 그때 가장 말하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쪽에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제나라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군대를 끌고 왔다가 이제 유항을 갖다가 황제로 하는 바람에 그만 손도 못 써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문제의 이른바 말한 문경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군사력으로 봐서 자기는 떠밀려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떠밀려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물론 그래서 바보 같으면 그것도 이제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에 그 제나라 유비가, 이 사람 나중에 나옵니다만, 유비가 이제 제나라 군사를 끌고 와서,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장자의 장자니까, 장손이니까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위험하다. 적어도 법통적으로 보면 유비가 장손이고, 이 유항은 유방의 아들 서자입니다. 그 장손을 황제로 세울 거냐, 서자를 황제로 세울 거냐 하는 문제를 갖다 놓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냐 하는 건 여기서는 다 쓸데없는 논입니다. 이 황제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이 사람을 세웠을 때 내가 계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정부에, 중앙정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유비는 군사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황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맥도 못 쳐. 뭐 대장군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승상도 내놔야 되고 다 내놔야 돼. 나는 언제 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힘없는 문제를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근사하게 그렸는데 여기에 엄청난 정치적 이해관계와 갈등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문정지치가 되는데 그 오나라가 아까 이제 먼저 돌아가 있습니다. 오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데 오나라가 지금 원형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면 문제가 말하면 중앙정부로서 지방 제국을 통제할 수 없이 말하면 좋게 말하면 자유방임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힘이 없는 거고 그래서 말하면 돈 만드는 거 주전하는 걸 갖다가 자유롭게 만들어 줘버렸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오나라에는 구리광산이 많아요. 구리광산이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돈 만드는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짓고서 오나라로 오면 야, 너 가서 돈 만들어. 그리고 오나라에서는 그 돈을 갖다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세금 걷지 마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또 그 오나라는 이제 오나라는 이쪽 상해 이쪽이죠. 소주 이쪽이죠. 이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게 내륙 지역에 가면 소금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값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한 무제 때 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른바 염철론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금과 쇠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국가에서 통제할 거냐 남을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대대적인 토론을 갖다 합니다. 그 염철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오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걷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나라의 경제력이 이렇게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나라하고 이 중앙정부의 문제 시절에 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어떤 갈등이냐면요.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나라 오비라고 하는 오나라 왕이 그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제 중앙정부니까 가서 인사차 장안에 갔습니다. 근데 누굴 데리고 왔냐면 나중에 경제가 되는 태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경제하고 이제 오나라 태자 오현이라고 하는, 유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린애니까 그 이제 궁궐에서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이 유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나라 태자죠. 오나라 세자지.
저 중앙정부의 그 태자하고 바둑을 두면 적당히 져줘야잖아요. 져주지 않고 까죽까죽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 경제 유계죠. 아직 태장. 그 바둑돌을 넣어서 딱 깨서 머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잘못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오나라 왕은 아들을 갖다가 거기서 잃었는데 그거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이제 시체를 갖다 오나라를 보냈어요. 오나라 보니까 오비는 아들 시체를 받아보고서 말이야. 장안에서 죽었으면 장안에서 장사 지낼 거지. 같은 유씨 집안에서 뭘 그러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인데 자 보세요. 아까 지금 얘기한 오나라 왕이 오비, 유비, 역사에 유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자로 써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하고 경제가 사천간이고 이 한 경제하고는 이제 당질일간이죠. 당숙하고 이제 조카 당질간이 이제 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말하면 악연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하고 또 그런데 오나라는 돈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이제 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정부의 힘을 좀 기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문제로서는 자기가 아까 이제 말하면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정치적 기반이 없이 중앙정부에 있던 그런 관료들에 의해서 추대돼서 왜? 힘이 없으니까. 추대된다니까 힘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더러 그런 게 보입니다. 네,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황제로 됐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 없으니까 따라서 지방에 있는 제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판 났다 그래요. 힘도 없는 중앙정부.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여기 누가 있냐면 회남국이라고 있습니다. 오나라 옆에 회남국이 있죠. 요거 회남. 요 오나라 옆에 회남국의 회남왕이 회남 이제 유장의 긴장자 유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앙정부의 말하면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법률 내 맘대로 만들어. 자기 맘대로 법률 만드는 거예요. 회남국의 법률 만들. 요새 미국에 가면은 각 주별로 법률이 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 거. 근데 또 하나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유방이 말이죠. 이 제후국을 갖다 임명하면서 딱 제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 놓죠. 그 기제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2천석 관리, 그러니까 장관급 관리를 몇 사람씩을 이제 제후국에 보내고 이 사람들이 그 제후국에서 재상을 한다든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제 기제가 있죠. 그랬는데 유장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쫓아버려요. 중앙정부에서 보내서 너 나가 죽여. 근데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거 힘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할 힘이 없다고 느낀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냐면 형벌 같은 것도 이제 제멋대로 줘요. 말하면 제후로서 형벌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 범위를 넘어서 형벌을 주고 그 다음에 자귀 이제 공후백자남 자귀를 주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유장이 회남왕이 직접 줘버리는 거예요. 자 거다가 또 뭐라 그러면 말도 안 들어요. 뻗대. 그러니까 어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문제 때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유장은 뭐냐 하면 뭡니까?
유방이 이쪽에 이제 이성제후를 동성제후로 바꿀 때 영포라고 하는 이성제후를 쫓아내고 하는데 유장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 저기 제후를 임명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또 이제 이쪽에 제나라, 요쪽 제나라 쪽에 이제 남쪽이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제나라 있는 제나라 아까 그 이제 여태후가 죽자마자 군대를 끌고 왔던 그 이제 말하면 유비라고 하는 또 이 사람도 유비예요. 유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냐면 유방의 서장자입니다. 그게 혜제보다 나이는 위고 다만 여태후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난 분이거든요. 거기서 난 아들이니까 사실 순서로는 장남이죠. 장남인데 여태후하고 정식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서장자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게 자기 동생이 혜제, 그 여태후 시절에 혜제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자기 동생이지만 그냥 같은 아버지죠. 유방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장안에 와서 같이 술을 먹는데 이제 유방은 죽었고 그래서 여태후가 있다가 이걸 독주를 먹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독주를 먹이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혜제가 좀 착한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렇저렇게 해서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안에서 갇혀가지고 철철철철 매는데 할 수 없이 그 제나라 왕 밑에 있던 그 내사가 그러지 말고 저 땅 한 덩어리 뚝 띄워줘 가지고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여태후의 장녀인 노원공주가 있어요. 노원공주한테 군 하나를 딱 띄워서 이거 탕목읍으로 쓰십시오. 탕목이 목욕하는 세금 걷어서 목욕하십시오. 이게 탕목읍이에요. 그걸 줘서 그래서 간신히 이제 벗어났죠. 이제 요거 이복흥정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뭐 평화롭다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문정지치가 평화롭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 요거 이제 뭐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편안하다고 하지만 통곡해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고 눈물을 흘릴 것이 두 개가 있고 탄식을 해야 될 게 6가지가 있다. 근데 지금 잘 다스려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어리석지 않으면 아부하는 걸 거다. 아부는 속지 마세요. 지금 대단한 위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이것은 요 얘기는 마치 이제 우리 얘기 이제 이제 땔감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 여기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경제 때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모르는 건 아닌데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 하면은 이 제나라가 제일 군대가 그 군대가 나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그런 지역이니까 적당한 명목을 붙여야 되겠다. 그게 뭐냐? 제나라가 있는데 은혜를 좀 베풀어야겠다. 말로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추운령이라고 하는 걸 냅니다. 추운령. 추가 뒤에 가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제후가 됐으면은 한 사람만 큰아들이 제후가 되고 그다음 후아들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추가로 은혜니까 제후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많은데 그 뒤에 한 명만 제후왕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후로 떨구고 무슨 공으로 떨구고 이렇게 하느냐.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덕스러운 겁니까? 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한테 몽땅
제후왕을 시켜주마. 그러면 중앙정부의 땅을 잘라서 주었으면 그게 맞는 얘기지요. 근데 아버지가 남긴 땅을 너희끼리 나눠 가져라. 대신 명칭은 제후왕으로 시킨다. 자, 그래서 이 제후왕을 시켰는데 이걸 갖다 제나라 아까 유비의 아들이 유양인데 유양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13명인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그 6명에게 이제 나눠줬습니다. 제국이 이게 전국시대에 칠국 치는 때 이만큼인데 여기에 요 똑같은 땅을 6개로 나눠서 제후왕을 만들었다. 자, 왕을 많이 만들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한 나라가 하던 것이 이렇게 하나로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우리는 가리켜서 뭐냐면 이제 분할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주 머리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화시키는 거죠. 게다가 자,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 문제의 약점을 경제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아들이? 그래서 아들은 이제 제후왕들을 갖다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중앙정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제후를 갖다 약화시키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른바 삭탈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 이제 굉장히 모사로 들어갑니다. 모사로 들어가서 경제 보고 그러지 말고 지금 제후왕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토를 갖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빼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삭탈책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나라 왕의 유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문제의 어머니가 박태후인데, 그러니까 유방의 말하면 이제 만화님이죠. 둘째만. 문제 유황의 어머니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면 유황이 대왕이었다가 이제 중앙에 들어와서 황제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 태후가 돼서 백태후가 됐거든. 이 여태후하고는 동서간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 양반이 경제에게는 할머니고 친할머니고. 근데 이 박태후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면 이제 애고대고하고 울고 그 안에는 뭐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여자 가까이 가서도 안 되죠. 근데 이 박태후가 상복 기간 중에 음란한 행동을 했다.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글쎄, 뭐 이때 다 누구나 다 했겠느냐, 뭐 그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러한 꼬투리가 말하면 너 도대체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제 그러고서 뭐를 뺏었냐 하면 초나라의 동해국을 뺏어 버렸습니다. 자, 이 땅 버리다. 이제 그분이 조나라 왕도 있습니다. 조나라 왕 아까 이제 조나라 반란 일으킨 가운데 하나. 조나라 왕도 말하면 무슨 조그만 뭐 잘못한 게 있죠.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 상산군이라고 하는 군 하나를 갖다 이제 뺏어 버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제나라를 갖다 6개로 나눠서 그 가운데 6분의 1 차지한 이 교서왕이 있는데 유왕이 자기를 갖다 팔아먹었다. 아마 궁에서 그랬는지 어떤지 자기를 팔아먹었다. 이제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6개의 현을 갖다가 뺏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가 제후를 갖다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서 땅을 뺏고 그다음에 이러한 뭐라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압력이 가해지자 제일 걱정되는 것은 누구냐면 오왕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 경제한테 죽었죠. 그래서 자기가 인사도 안 갔어요. 20년 동안 인사를 안 갔으니까 이놈. 그래도 이제 경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당숙이니까 이제 저 문제가 그냥 그 전에 뭐 자기 아들 뭐 우리 아들한테 맞아 죽은 것 때문에 뭐 화가 나서 그렇겠지. 그래도 그러나 황제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20년 동안 인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야금야금 제일 먼저 무슨 꼬투리에 걸려서 들어올지 나한테 말하면 내 권력을 갖다 뺏을지 또는 나를 목을 칠지 제왕 그대로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제 특히 이제 교서왕의 이제 그 교서왕 이제 땅 뺏기지 않았습니까? 초나왕도 이제 그렇죠. 교서왕 가서 살라를 달래는 거예요. 뭐라고 달래느냐? 이러다가는 말이야 옛말에 개가 겨를 방아 찌는데 겨를 핥다가 겨 옆에 있는 쌀까지 먹는 얘가 있다. 그건 뭐 저 야금야금 맨 처음엔 겨 먹으니까 그저 괜찮을 거치 생각을 하다가는 나중에 쌀까지 뺏긴다. 개한테. 그 말하면 이 얘기는 경제를 갖다 개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앞으로 현재 경제가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언제 우리 땅을 다 뺏길지 모르는 형편이니 우리가 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가져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살살 꼬시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말이야. 이 교서왕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 이제 물론 자기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신을 보내서 하는 경우도 대신을 보내서 하는 말이 너는 말이야 힘도 세고 군대도 오고 너는 성질도 괄괄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나하고 합쳐가지고 하면은 나하고 둘이서 이 경제를 갖다가 없애고서 둘이서 자 여기 보세요. 양주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서 이 한 나라 땅을 갖다 딱 나눠 갖자. 양주가 분할해서 분할하는 것도 또한 안 되겠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서왕을 이제 말하면 하고 그리고 전략도 또 딱 얘기해. 우리가 장안이라는 거 별거 있냐? 함곡관 지나고 물관 지나가서 탁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에 장안 들어가는 거야. 그거까지 쉽지 않냐? 그럼 너하고 나하고 합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 제나라가 원래 너 아버지 때는 제나라가 한때 통일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섯 나라로 나눠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살살 그 사람들 다 꼬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나라 치천 그다음에 교동 제남과 또 약속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이렇게 딱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오, 초, 교서, 교동, 치천, 제남, 조. 근데 조나라는 흉노하고 가까우니까 또 흉노야 우리 이제 쳐들어갈 텐데 너희들 뭐 군사정 먼저 해줘. 그게 흉노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나중에 흉노 오진 않았지만 하여간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장안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진경로를 갖다가 이 오나라의 군사는 얼마냐면 오나라 오비의 그때 나이가 62세였고 자기 아들이 14살이야. 제일 막내 아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오나라에 14살부터 62세까지 남자는 다 동원해라. 오나라. 그저 세금도 없이 잘 매겨주고 했으니까 그게 총 20만 동원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저기 복건성, 절강성 있는 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기 영향권 하에서 너희들도 군대 보내라. 그래가지고 오왕이 회하를 거쳐서 이제 군대를 가지고 쫙 해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오나라가 이쪽에서 이쪽 주인에서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극벽이라는 데서 여기서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안에서 이 장안에 있는 이제 군대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양나라 이게 저기 경계의 바로 동생, 친동생입니다. 여기 딱인데 여기에서 막혔지만은 하여간 여기서 승리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큰일 났습니다. 땅을 좀 군 몇 개 뺏고 현 몇 개 뺏었더니 저 군대를 들고 일어났으니 우리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타협책을 내세웁니다. 조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나라에 이 안희성 사현이 그 동이라고 하는 지방 옆에 있는 오 가운데 떨어지지 않은 땅들은 그냥 오나라에 줘버리고 말자. 그 땅만 주면 괜찮겠지. 이런 타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대를 일으키고 난 상황에서 그 땅 몇 개 준다고 그래서 이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제 오나라의 이제 중앙정부의 군사적 대비가 제일 컨사는 위대한 주아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경제고 이게 주합을 하는 사람이 이건 미안합니다. 요건 이제 그 정책, 삭지 정책을 쓴다든가 삭탈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그걸 내세운 조조가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졌느냐 하면은 전록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오나라에서 대장군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지 말고 오왕 보고 당신 원래 가는 길로 가세요. 나는 이 장강을 타고 배를 타고 올라가서 회하로 들어가서 그래서 문관으로 해서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군대가 양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 문관에서 만나면 말하면 장안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장안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안의 그런 문관 동쪽은 이미 한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 권고를 하죠. 권고를 하는데 이걸 못 들어줘요, 오왕이. 왜 못 들어주냐? 들어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우리는 말이야 명목상으로 반란하냐. 근데 저 전백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저놈이 한번 확 돌았으면 우리는 그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왕이 모든 군대를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사실 군대에서 텐데 그 사실 당태종이 우리 고구려하고 싸워서 이제 진 이유 가운데 뭡니까? 당태종 스스로가 모든 군대를 다 자기가 지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군대 잘 알아. 그래서 하다가 졌다는 것이 대표적인 실패의 원인을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새 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당태종이 실패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토론할 때 벌써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오나라 실패한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뭐 얘기인데 그 지금 시간 하고 이게 무관해라 만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자. 이제 장안역이고 여기 낙양이고 이렇게 가자. 무관, 여기 무관입니다. 무관 일로 가면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오나라 왕이 이제 여기 양군 이게 작전 아까 이제 요게 양장이죠. 양장에서 회하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말하면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7나라가 이제 합치기로 했는데 이 산동 지역에서 겁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그 이제 말하면 한 년에 이게 제나라 왕이 유장녀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약속은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내가 성공할지 될지는 모르고 내가 주동자도 아니고 어떻게 입장에서 싹 빠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장녀 제 왕이 그러니까 그 자기 성만 딱 지키고 있는 군대 동원해서 출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북의 제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또 어떤 문제? 그 밑에 아까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2,000석짜리 관리가 있다. 그 사람이 군권 딱 쥐고 있다 가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딱 그래서 막아요. 그게 두 나라가 뭐냐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거기에 있는 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약속대로 장안을 향해서 거기서 진격을 하다가는 뒤에 적을 두는 결과가 되죠. 그냥 이거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게 조합을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제 그 뭐 정리 못하고 하는 거죠. 그 이 사람 둘이 가는데 여기서는 맥히고 이 사람은 이쪽에서 내려가기만 했으면 또다시 가능했을 텐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이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이거는 이제 주하부 이거 아주 유명한 장수인데 이 사람 덕택에 이제 그거 했는데 그래서 자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강 실패한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통 5초 7국의 난이라고 명령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소문은 군사적 대결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군사적 대결에서 실패했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서 얘기한 한 문제 대나라 왕에서 이제 문제 황제가 됐죠. 그 중앙정부에서 주하부가 뭐 오라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누가 있어요? 황제 소제가 있습니다. 그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벌벌벌 떠들고 갈 거냐 말 거냐. 왜? 자기가 말한 군대를 가지고 거기에 응한다는 얘기는 반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애씨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그것도 겁이 나서 자기 외삼촌을 갖다 먼저 보내요. 야 진짜 나오라 그러는 거야. 갔더니 진짜 대신들이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 소제를 갖다가 또 그냥 억지로 쫓아내죠. 그거 구태타 아니고 그 반란 아니고 뭐예요? 그럼 문제는 반란이 아니고 그 이쪽에 오비만 반란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말하면 반란이라고 얘기하는 일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비합법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나라 왕이 유양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이게 그래서 자 시간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5초7구에 나는 요거지만 설명을 드리고 중국사 전체에서 이른바 반란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 잠깐만 가장 제일 먼저 이제 후한 말에 삼국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나타난 반란이 태평도라고 하는 게 그러죠. 태평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반란일 때 머리에 노란 수건을 띠고 있다 황건이라고 황건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건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그 군사 세력이 강해서 낙양을 위협하고 낙양을 들어갑니다. 낙양까지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히 하죠. 그러나 자 보세요. 요 낙양으로 이제 황건 세력이 이제 가고 그다음에 장안에 낙양이 그 후한되니까 낙양이 도읍입니다. 낙양이 도읍이고 그래 이제 황제는 도망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 성공했던 유방이 활동 지역 왼쪽이 유방이 활동 지역이고 오른쪽이 말하면
황건의 활동 지역인데 활동 지역 범위도 보면 황건 세력이 결코 유방의 활동 세력보다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더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이제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적어도 군사적으로 유지했지만은 우수하였지만 이 우수한 군사력을 힘을 정치력으로 바꿔주지 못했다. 정치력으로 바꿔주지 못해. 정치력이 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면 당나라 말기에도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알록산이 이거 이제 당현종이고 이거 양귀비고 도망가는 거 당현종이 들어가는 그림이고 이때 알록산과 양국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알록산과 사사명이 이쪽에서 현재 북경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서 장안으로 막 가는 거죠. 낙양에 가서 알록산이 나는 황제다 지금부터. 나라 이름은 뭐냐? 연나라다. 왜? 북경이 연지역이죠. 나는 연나라 황제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 알록산을 이제 연나라 황제로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써주질 않죠. 그냥 알록산의 난이라고만 써준단 말이에요. 그 황제까지 올랐어요. 자, 이게 이제 안사의 난 활동 지역. 이것도 역시 한초 전쟁 유방의 활동과 이제 안사의 난 지역은 이제 거지 비슷하다고 하는 지역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정치력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알록산이 등극 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이때의 그 당나라의 도읍은 장안이거든요. 그게 낙양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대연 황제다 황제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어디 전쟁통에 잃었다고 해서 화가 나서 당나라의 이런 귀족들을 잡아 죽입니다. 뭐 평소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럴까요? 평소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주와 고역사의 무리에게 싸그리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 바보 같은 자기가 예전에 알록산이 이제 당현종 때 아주 기용을 받아서 오면은 당현종이 그냥 뭐 아주 이제 놀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뿔 써보고 말이야 이제 술잔을 가지고 이제 술을 따라서 절을 하고 왜 동물을 갖다 요새 같으면 동물 학대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뭐냐면 이게 연애를 하면서 말이죠. 예? 춤추는 말 백필에게 술잔을 먹으려고 황제에게 이제 오래 사십시오 상소는 그러한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코뿔소 춤을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악공들 있죠. 그게 이 전쟁통에 황제에 올랐다고 당현종이 하는 모습을 먼저 좀 하고 싶어서 우선 전쟁에 이길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황제에 올랐다고 그거부터 황제 노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걸 갖다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코뿔소이 뭐 낙양 이거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크기에 있어서 그죠? 사람의 크기에 있어서 이미 아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조그만 반란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반란 같은, 인데 구보라는 사람 반란인데, 이 사람도 이제 막 농민 반란에 가까운 정도, 여기서 반란이 저렇게 세력을 갖다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운의 병인데 이제 당나라 말기에 또 방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당나라에서 이제 절도사 시대에 저쪽에 월남 쪽에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면 국경경비대로 모집을 했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디서 갔냐 하면 이쪽 그 이제 양창유역의 남경 요새 요 근처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쪽에 지금 남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 계림, 요 계림입니다. 계림까지 가서 말하면 국경 수비대 하라, 수자리에 서라. 그런데 말하면 저쪽에서 모아서 이쪽까지 가서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월급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겨우 뭐.
내 3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바꿔주마. 정부에서 약속했어요. 근데 당나라 말기에 이러할 정부의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 부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년이 돼도 안 바꿔지면 화가 나서 퍽 일어났어요. 그 파문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천책장군 대회명왕 나도 왕이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이 조그만 세력이니까 그 관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본게 이유는 말하면 엄격한 법률, 진승과 오광의 경우 과도한 동원 당말 양한기암의 반란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제 됩니다. 이게 당나라의 수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고쳐야 돼요. 당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탈, 권력을 쥐는 사람이 수탈해 나간다. 그다음에 권력 투쟁. 알록산하고 이제 양충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다음에 독립투쟁이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하게. 그런데 우선 첫째로는 군사력이 실패했다. 그다음에 군사력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정치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반란이 성공하는 세 가지의 단계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건 일단 도적집단이라고 봅니다. 도적집단. 기분 나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이 군사로 조직적으로 해서 군사집단으로 바뀝니다. 근데 군사집단에서 한 단계 올라오면 정치집단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방이 성공 단계도 진말 반란의 일반화. 그 속에서 자기 반란. 그다음에 군사세력으로 성장하죠. 그다음에 인재 영입하는 게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불만을 갖다가 없애주는 것이 정치력이에요. 자, 그래서 진함양을 점령했을 때 그 유방이 점령해서 제일 먼저는 뭐냐, 진나라 법률이 쪼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법률이 엄격해서. 그러니까 장안 들어가서 한 얘기야. 나는 너희들한테 법률 세 조목만 해라. 세 조목만 지켜라. 이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죽이다. 남의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뭐 요 세 가지 제목만이에요. 약법 3장이라고 이제 법률을 모두 해서 이것은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나서 그걸 그대로 지킬까요? 상당히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제안하고 그러죠. 그러나 적어도 그 단계의 정치적 단계에서는 이것은 약법 3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불만을 일단은 해결해 주자. 불만을 일단 해결해 주자. 그래서 항우고 그러면 유방이 성공한 거, 항우는 귀족이고 유한 평민이고, 근데 항우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자만한 거예요. 귀족이면서도 자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유방이 나중에 항우를 이기고 승리한 이유를 갖다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하들 갖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항우가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 역발산 기계세 하는 항우를 이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참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뭐 어쩌고 어질고 어쩌고 별 아무 같은 소리를 하니까 틀렸다.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나보다 훌륭한 세 사람을 쓸 수 있었다. 장량, 가만히 앉아서 전체를 내다보는 사람. 소하, 아주 집안 살림을 잘하는 사람. 한신, 나가서 싸우기만 해도 이기는 사람. 내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한신만큼 쓰는데, 그 한신하고 현재 유방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신이 뭐라면, 나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좋아요.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얼마? 황제께서는 10만 명 그 거느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야,
그 10만 명 거느리는 저기야 그 이제 허가 100만 명 거느릴 수 있는 너가 왜 나한테 잡혔냐? 그러니까 유방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100만 명 부리는 사람을 내가 썼잖아. 100만 명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썼잖아. 난 10만 명밖에. 근데 요새 지도자가 황제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부하가 자기보다 나으면은 반드시 좀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만 반드시 잘 보세요. 그래서 대장 앞에 가서 뭐 자기보다 똑똑한 척 하면은요 언제든지 정 맞습니다. 이거 장량 소아 한신 뭐 이게 유방 이게 이제 유방항 그래가지고 이제 유방과 항우에 되는 이게 이제 노래 부른 거 이거 노래 부른 건데 이게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역발 이거 뭐 저기 항우가 부르는 게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 그런데 시절이 불리하니 우리 내가 에마 추는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추가 가지 않니? 에마 가지 않니? 어찌할꼬? 그 다음에 우야 그 사랑하는 그 우이네 우야어야 내 어찌할꼬? 이게 이제 참 연애하는 그 이제 저기로서는 아주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인간적인 항우 그래서 유방에 관한 얘기는 패왕별이가 유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건 정치력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주원장 얘기를 하면서 정치력 제가 쓴 논문인데 한 20년 전에 쓴 논문인데 주원장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주원장이 이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역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 다 죽습니다. 그리고 형수 하나하고 자기만 살아남죠. 그런데 형수도 이제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수님 알아서 가서 사세요. 그리고 주원장은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절로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먹을 게 있습니까? 그냥 탁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장 시절에 이 머리 깎았다는 얘기, 머리 빡빡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필화를 만나고 죽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곽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군대 세력 속에 홍건 세력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 원래 타고난 것이 이제 참 장사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 그 곽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홍건 세력을 갖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에 말하면 여러 도적집단을 갖다 하나하나 말하면 구축하고 납니다. 그렇게 구축하고 나서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원나라 말기니까 강남 지역에 한나라의 그 이제 한족들이 이제 한데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유학자들을 갖다가 대거 자기 이제 진영으로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선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선장인데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도와주는 게 많으니까 너는 죽을 죄를 져도 3번은 내가 살려주마. 그거 해서 쇠에다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쇠를 하나 줘요. 면 3, 4 줍니다. 그래서 소용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는 말이지. 그 속지 마세요. 권력자한테는. 권력자한테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나중에 죽어요. 이선장이는. 그러나 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너 3번 죽을 죄를 져도 내가 넌 안 죽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아세요? 글 써라 거예요. 나는 무식하니까 글 못 쓰는데 글 써라. 원나라 내쫓기 위해서 어떤 글이 필요하냐? 여기서
한민족 민족주의가 나와요. 몽고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지배하는 건 100년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경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한민족이 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확 해가지고 그 경문 하나 가지고 이 강남 지역에서 말하면 강남 지역에서 그 바로 이제 저 강북의 황하 유역까지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나라 세력은 이제 북원으로 쫓겨가고. 이게 이러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적 집단에서 군사 집단으로 하고 군사 집단에서 정치 집단으로 이제 진행돼 나오는 과정을 거쳐서 실패한 것은 대체적으로 군사 집단이 되지도 못하고 실패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군사 집단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정치력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력이 없었던 거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력 집단에서 이제 정치 집단으로 성공한 예가 요 쭉 뭐 이제 이게 이제 쭉 제가 이제 이거 태조된 사람들 다 아니에요. 그런데 조광현. 그래서 또 하나 이 지도는 갖다 뭘 갖다 이제 보려냐면 그런 그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는 게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장안이 여기 도읍입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은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후안에 이제 황건적 나타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진나라 말기에 유방이 나타난 건데 이것이 도읍이고 이쪽이 반란이 초기에 일어난 지역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후안 말에 여기가 장안인데 여기서 반란이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후안 말기 삼국지가 되는 건데 이건 낙양이 도읍인데 이쪽에서 반란이 시작한 정미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수나라 말기. 이것도 역시 장안이 도읍인데 이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에 여기 이제 당나라에서 여기서 수나라에 이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말기에 황소의 난인데 당나라 도읍이 장안이고 이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동부죠? 자, 그 다음에 원말 때 원나라 말기에 주원장이 일어난 것은 원말의 도읍이 대도죠. 지금 북경입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에서 반란이 시작해요. 주원장이.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말기에 이건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가 하지만 그 명나라가 그 이자성의 반란을 통해서 먼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명나라에 대해서 뭐라면 나는 네가 망한 거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 망했어. 이것이 청나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 이자성 반란에 의해서 그냥 황제가 먼저 가서 저기 어디에 북경 거기에서 그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자기 딸 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딸 안고 뭐라고 하냐? 야, 네가 왜 해피로운 내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극을 받느냐? 황제가 망하면은 어디 가서 말하자면 그 농사꾼이 되고자 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탄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성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쪽 반대 경사.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신의 혁명 난 건데 신의 혁명 다 아시는 대로 여기에 북경이 도읍이죠. 청나라의 도읍이요. 이쪽 남방에서 시작하죠. 네, 남방에서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왕건과 이성계를 일단 사진을 빈번 반란이 준 의미랄까요. 적어도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적어도 새로운 말하면 문제가 부딪혀 이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아까 역동적이라는 말은 이 다이나믹하게 넘어가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동칠 수도 있죠. 우리 사회가 이 뭐라면 새로운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들에 아주 요동치게 움직여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말하면 새로운 그런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이나믹하다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이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기법을 중국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 뭐 계시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이 어떤 사상을 가르쳐 했더래 그것이 그분의 독자적인 것인가 책을 읽고 배운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가의 정치 사상 가운데 새로 만드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상당한 많은 부분이 중국의 명저 속에서 읽고 그거를 실천하거나 그것을 따라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양의 축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버텨온 그렇게 다이나믹한 것의 결과물로서의 말하는 명언과 철학 이런 것들이 중국에 말하면 온전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책에서 배운 거죠. 우리 이제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정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걸 가지고도 고유한 거라고 자랑하려고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우리 거가 아니라도 좋다. 말하면 외국의 선진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자 하는 쪽이 훨씬 우리의 말하면 살을 찌우는. 근데 우리가 그런 외국의 문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인색하냐? 땅덩어리에서 와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흔들려요.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가 흔들리는 게 걱정하는 게 자기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상사 얘기를 할 때 중국에서 주작은 이미 송대에서 원대, 명대 초기에 가면 끝나요. 그것이 몇 세기죠? 16세기가 끝나요. 우리나라는 20세기까지 그대로 주작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 주작을 통해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걸 안 놓는 거죠. 저쪽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주작서 쓰고 싶어. 그 저쪽 구탱이에서 난 양명학이야. 나오는 겁니다. 또 저쪽에서 그 다음에 양명 끝나면 저쪽에서 고증학이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서양 문물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하면 외국의 문명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많지만 이제 그렇게 그것이 말하면 아시아 정치 문화의 중심을 이룰 수 있었다. 그거는 남이 좋고 나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저로서 중국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서양 문명을 갖다가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태도로 수용하고 있느냐를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문제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정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